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칠판 좀 봐봐요. 여러분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아까 여기 써 있는데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가 된다고요?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정보. 이 경계점에서 좌표 값을 구해 가지고 그 좌표 값을 등록해 놓은 장부, 그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거, 자, 이 필지. 그럼 여기서 이 69 5번지 있잖아요. 69 5번지 이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떼요. 이걸 떼가지고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 이게 약간 69 5번지였지. 여기에 경계점 4개. 이 4개 경계점의 좌표 값을 구해서 XY 좌표 값을 구해가지고 쭉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숫자 있죠. 1, 2, 3 숫자가 써 있잖아요. 1, 2, 3, 4 이 숫자를 부호라고 그래. 그리고 이 부호가 나오는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고 부호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호도. 근데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좌표.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부호도를 손으로 한번 가려보세요. 책에 있는 부호도 있잖아요. 그럼 손으로 한번 가려봐요. 여기서 참 이게 해마다 이게 제가 일부러 하라 그러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호도를 가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만 가리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 그림을 다 가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가리는 분이. 저는 사실 이거 다 가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호도 그림을 다 가려보면은 그럼 뭐만 나와요? 좌표. 그럼 여러분 이 좌표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의미 파악이 돼요? 안 돼? 전혀 안 되죠. 이게 단점이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기술자들 위한 장부거든. 기술자들이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지 일반인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땅이가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주로 어떤 토지에가 만들어지겠어요? 토지 모양이 이렇게 나온 것도 직사각형 딱 떨어진 땅들 있잖아요. 그런 토지에서 저게 나오는 것이지 그냥 부정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긴 땅이다. 아니 뭐 이상하다 모양이. 그러면 저거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가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토지는 자, 책 360페이지 봐봐요. 360페이지 봐보시면은 거기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라고 써졌어. 거기 봐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는 것이 아니라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갖춰준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서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때 말 알겠죠?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오늘 다 봤단 말이에요. 아, 저기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제가 이걸 물어볼 때 이제 가끔 물어볼 때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것이 지적도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지적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 이게 의외로 많아. 근데 요거랑 여러분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거란 말이에요. 헷갈릴 일이 사실 없는 거지. 너무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이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우리가 그냥 봐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은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7개를 지금 다 본 거예요. 대장에 속하는 4가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점용부, 대지권 등록부를 봤고 그 다음에 도면에 속하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다 본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는 361페이지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적 공부이다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지적 공부할 때 지자가 땅 지자잖아요.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인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뭘 등록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종합해 놓은 공부라는 거지. 그럼 부동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토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니고 별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칠판을 좀 봐봐요.
요게 건물이고 토지란 말이지. 갑이 소유해. 이런 갑은 이거 부동산을 한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 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두 개죠. 토지와 건물은 전제 별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만들 때 건물, 토지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다르니까. 근데 다르긴 하긴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봐보면은 이것을 마치 하나의 부동산처럼 거래를 한다라는 거지. 대부분은 같이 묶여서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건물은 소유할 테니까 땅만 팔겠다. 그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보면은 땅과 건물을 거의 같이 거래할 때가 많은데 이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다 합쳐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정보를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이거 나온 지 8년 됐어요. 2014년도부터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무엇을 등록하냐를 좀 봐볼게요. 여기 오른쪽 책에 있어. 거기 363페이지에. 여기 봐보면 일단 여기 봐요. 토지 표시가 나와. 토지 표시. 어떤 땅이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토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표시도 나와요. 같이 나와. 그 아래쪽 내려와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온다고. 토지 소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특정 권리 사항이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뭐 소유권에 대한 뭐 제한이 있나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의권이 나와요. 여러분 용의권이라는 말은 남한테 빌려줬냐 그 소리야. 그리고 담보권이라는 말은 이거 혹시 담보 잡히고 돈 빌려간 게 있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에 기타 뭐 가압류된 거 있냐 경매 들어가는 거 있냐 이거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써놨다고. 원래 지금 여기 토지 표시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요건 토지 대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여기 건물의 건축 표시라고 나온 것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용의권, 담보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은 등기부에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그런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보가 잡힌 저당권이 있다고 쳐봐. 저당권 2억짜리가 있다고 쳐보면 여기에 담보권에다가 저당권 이렇게 표시만 돼. 표시만. 이렇게 있다. 저당권 있다.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 있다가도 그걸 진짜 필요한 정보입니까? 2억짜리 저당권 있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뭐 20만 원짜리 있다 이건 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억짜리 저당권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쳐봐요. 거래하려고 그러는데 종합공부만 보고 거래하겠어요? 응? 당연히 등기부를 어떻게 떼봐가지고 권리를 확인해 봐야지. 여기는 그냥 뭐 용의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표시가 되지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10억짜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냥 이것만 보고 뭐 없다네? 그럼 없겠지. 그럼 거래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그런 정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종합공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못해. 일반인들이 이걸 알지도 못해요. 이거 있는 거지 알지 아예 모르는 거야 이거 아예. 여러분들이 지적공부도 모르는 판에 이걸 알았겠어요? 응?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토지용객이 나와요. 이 땅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된다. 이 토지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다 규제를 받아가지고 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규제라는 내용이 쭉 써지는 거야. 여기에. 근데 원래 이 내용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거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 한 면에가요. 토지 표시가 나오고 소유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토지 대장에 있는 것이고 건축물의 표시가 나오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나와. 이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권리들이 나오지 이거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각각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 한 장으로 다 몰아놨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뭐 다른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서 관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관리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가 지적소관청이죠.
마찬가지로 종합공부도 지적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같아요, 관리 주체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설명했는데 설명했고요. 그 36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말했던 거 이거 등록사항 있잖아요. 등록사항을 거기 박스 안에 지금 정지해서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좀 봐봐요. 지금 여러 박스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내용이라고. 이 내용. 방금 다 설명했어요. 자, 방금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 있는 거 갖다 쓴다고요? 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어디 있는 거 갖다 쓴다고요? 건축물 대장. 토지역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어디 있는 거 갖다 쓴다고요? 토지연계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가격. 이때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게 무슨 가격이냐?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이게 그 아파트 같은 거 그러잖아요. 공동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가격. 일반 주택이다 그러면 공시 뭐 개별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래.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게 써지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실거래가 쓰는 게 아니야. 실거래가는 여기에 써지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가 써져요. 여러분 등기부에는 실거래가가 써지거든. 근데 여기 이제 그 아까 대장이나 종합공부에는요 개별 공시지가가 써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권리가 나오는데 권리는 등기법 48조에 나온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결국은 등기부에 써진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여기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참 잘 나오고 오래되게 나왔어요. 오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자 봐봐요. 하나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방금 본 내용이거든. 이거 올해 문제라고.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라고 했거든. 어디 이거 등록사항 해당해요? 응?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까? 토지용계 각인서에 써진 내용 갖다 쓰는 거죠? 방금 5개 안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 방금 제가 여기서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걸로도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2번을 막 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종합공부에 나오는가? 그런데 거기 있는 걸 토지용계 확인서에 있는 거 갖다 쓴다.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맞잖아. 있었지. 그 다음 2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가? 그거 건축물 대장이 갖다 쓰는 건 맞냐? 맞는 거죠. 그럼 3번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냐? 그거 지적공부에 있는 내용 갖다 쓰냐? 맞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나오잖아. 근데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뭐 이거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을 쓴다. 여러분 적성 평가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렇지. 얘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뭐 학부모라 그러면은 뭐 적성 평가서 뭐 갖고 왔는데 이런 거 보는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적성 평가라는 말을 들어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말은 지적도 아예 없는 말이에요. 지적법에 없어. 그러니까 올해 학생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겠어요? 괴로웠겠어? 설사 몰랐어도 적성평가? 이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썼던 말인데 골랐겠지. 답이 너무 쉬웠어 이거. 내용 자체도 쉽고 답도 쉽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적 공부를 다 봤어요. 마쳤고 토지이동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토지이동 파트로. 자, 이 토지이동 파트는 이제 토지이동 파트는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지적이라는 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 공부가 뭐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등록한다고 할 때 토지 지적공 등록해서 등록한다고 할 때 등록할 사항으로 토지 표시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적 공부에다 등록할 건데 그 어떤 경우에 하는 그 사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토지의 이동이다. 그럼 토지 이동할 때 그 토지라는 말은
이게 토지에 이동할 때 이 토지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이동이라는 말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 토지 표시는 구체적으로 뭐 있는가 말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다 외워졌어요? 이거. 그럼 다 안 외워졌으면 할 때마다 따라해요. 할 때마다. 이거 계속 나오거든. 한 번 우리 수업할 때 막 몇 번씩 나와요. 그냥 그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지. 토지 표시는 여기 6가지를 말하는 건데 6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것을 토지동이라 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토지동이냐 아니냐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은 게 이건단 말이에요. 책에 있어 지금. 그럼 이제 아닌 거 좀 봐보면 아닌 거. 자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고 나왔어. 그럼 소유자 변경, 소유자 A였다가 B로 바뀌었다.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이 변경된 거 여기 들어갔으니까 된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다시 봐봐요. 이 토지동 할 때 이게 토지와 이동 중에 토지가 포인트라 그랬지. 이거라면 이거 토지 표시가 변경이 돼야 토지동인데 여기서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소유자. 그다음에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어. 여러분 주소하고 소재 지번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같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토지 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토지동이 아닌 거고. 자, 개별 공시지가가 변경됐습니다. 역시 토지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토지동이라는 말은 토지 표시 이게 포인트잖아 이게. 그러니까 토지동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지. 알아들었죠?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섞어놓고 토지동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럼 여러분 외워야 맞추는 거예요? 안 외워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워서 맞춰요? 안 외우고 맞춰야지. 이걸 외워야지 이걸.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외워야지 이 밑에 걸 외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힘만 들지 효과가 낮아. 그래서 이제 토지 이동에 속하는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신규 등록이 나왔는데 여러분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안 배웠어도 대충 감이 뭔지 알겠죠? 뜻이 뭐예요? 신규로 등록하는 거지. 한 번도 등록 안 했던 것을 새로 등록하는 거. 그 대표적인 받아 매립한 거야.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학원 다니면서 시험을 봤었어. 그런데 다시 왔어. 그럼 재등록이죠. 그잖아요. 근데 학원을 안 다녔다가 지금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신규 등록이라니까? 토지도 그래. 한 번도 등록 안 했다가 이번에 등록한 거야. 신규 등록. 이거 토지동이고. 그다음 이거 그냥 어려운 말 아니고 분할도 어려운 말 아니죠. 나눠갖고 등록하는 거. 합병은 합하여 등록하는 거. 지목을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바다로 된 땅 말소. 이거 말 이해되세요? 자,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토지였는데 얘가 바다에 잠겨버렸어. 그럼 바다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소해야지. 신규 등록의 반대야. 반대 개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변경이. 그럼 지번 변경이 이거요. 지번을 변경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아니야. 얘는 내용이 더 많아. 단순히 지번을 변경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갖고 질문이 들어와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4개인데 여기는 축척 변경, 행정구역 변경, 행정의 명칭 변경, 등록자는 이렇게 4가지 설명할 거예요. 4가지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척 변경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대충 감 잡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전혀 엉뚱한 말이 나와 이거. 이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등록 전환도 조금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그 2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러분 봅시다. 그 서초동 있잖아요. 서초동이 지금 무슨 구에가 있어요? 서초구 서초동이죠. 근데 그 80년대까지는 서초구가 없었어요. 강남구 서초동이었어. 강남구가 굉장히 컸다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때 분구가 돼요. 그 서초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초구 서초동이 되는 거지. 저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그럼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잖아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게 된다고요? 소재. 그러면 소재가 바뀌게 되니까 변경이 된 거니까 토지동 이다 아니다. 이다. 토지동이라는 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 중에 하나인 소재가 바뀐 거니까 토지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의 개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이게 네이버 지도에서 강남구 강동구 둔천동을 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둔천동이야. 둔천 주공 맨날 나왔었잖아요. 그게 한 이쯤이 있는 거지. 여기 이쯤 아니에요? 이쪽이 좀 둔천 주공일 텐데.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하남시야. 하남시 간북동, 여기는 강동구 둔천동. 근데 이쪽에가 여기를 보면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도로 있잖아. 도로 부분이 여기는 하남시라고. 이게 근데 희한하죠, 그죠? 여기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활권도 그래서 이게 불편하니까 여기를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강동구에다가 포함시켜 버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주유소인지 여기 실제 주유소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쪽 필지들의 주소를 봐볼까? 소재 지번을 봤더니 이게 경기도 하남시 간북동 175번지. 주유소용지고 면적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 하남시 간북동 175번지가 이것이 강동구 둔천동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우, 영상 보시는 분들 이게 빨간색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빨간색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뭐예요? 보라색인가요? 핑크색인가요? 이것도 눈이 부셔. 지난주에 아주 그냥 이거 부셔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 빨간색 그거 좀 쓰지 마. 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 눈이 아른거려가지고 엄청 아파요, 눈이. 그래서 학생들이 눈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싹 다 바꿔놔가지고 지금 제가 빨간색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 좀 색깔이 부실 것 같아, 약간. 그러면 자 와요.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소재. 소재가 바뀌고 이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는 땅이 간북동 175번지라고 이제 간북동의 지번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둔천동으로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둔천동 지번을 새로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둔천동 몇 번지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잖아. 그러면은 소재하고 뭐가 바뀌게 되니까 지번.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토지동 이다 아니다. 토지동 이다. 소재 지번이 바뀌게 되니까. 어때,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 개편 이거에 대해서 본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1년 내내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러면은 뭘 예를 들 거라고요?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뀐 것을 예를 들 거고, 행정구역 개편 그러면 이제 뭘 예를 들 거라고요? 하남시 간북동 토지가 강동구 둔천동으로 포함되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갖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말 나올 때, 이 말이 나올 때 그 예 있잖아요, 예. 그 예를 떠올리면은 나중에 등기법 할 때가 수업이 편해. 등기법. 등기법이랑 연결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요. 다음에 이게 지금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 정말 편하고 표현을 할 게 많아졌어. 근데 내내 이거 자료 준비하고 있는 거지.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있는데 해놓고 나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수업을 할 때 되게 편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돼요? 칠판에다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여러분 책에 있는 거 다 설명 안 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거 다 안 해버릴 거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과정에서 축척 변경 같은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좀 생각을 한 것이 어차피 신규 등록이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대충 무슨 뜻이겠다가 감이 올 거라는 거지. 그런데 등록 전환이나
축적 변경 같은 경우는 안 배우면 무슨 모르는 말들이거든. 차라리 그럼 기초과정에서 그걸 하고 조금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은 1월에 하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지금 올해. 그래서 올해는 등록 전환하고 축적 변경.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좀 낯선 용어들 있잖아요. 그걸 미리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대로 읽으면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 등록을 전환한다? 무슨 말이지? 딱 안다고 오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제가 그 모든 땅은 그렇게 등록된다라고 말하면서 토지대장 지적돼 있는 땅이 절대 임야대장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요. 안 가. 그럼 어디 땅이 어디로 간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 땅을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고. 점점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등록 전환인 거야.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바꿔주는 건데 그게 반드시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 게 그게 등록 전환이지 반대는 없어. 그럼 여러분 그 강남역 사거리 있잖아요. 이게 1910년도 20년도 그때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겠어요? 임야대장에 됐겠어요? 거의 그건 100% 임야대장일 거라고. 거기 지금 강남역 사거리가 지금 맨날 침수되잖아요. 그 계곡이었대 거기가. 거기가 계곡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물 길이기 때문에 맨날 막히는 거야. 거기가 물이 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는 이게 당연히 임야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지적도에 있겠지. 이렇게. 그럼 그게 등록전환이냐? 그건 아니야. 그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또 다른 토지동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등록전환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옮겨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개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개발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이 분명히 산자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산자락이야. 그럼 산자락 여기는 그러니까 임야도에가 등록이 될 것 같은데 잘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와. 이렇게 여기만. 그래서 한 아파트 한 300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필지가 이게 하나 만들어질 거고 원래 이거 임야도에 있던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게 될 거라는 거지. 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좀 외곽 지역에 이거 분명 예전에는 나무가 꽉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식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토지가 원래 임야도가 있었을 텐데 카페나 식당 들어오면서 건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적도로 옮겨간다라는 거지. 그런 것이 뭐가 된다고요? 등록 전환. 그럼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등록 전환이라는 거 많이 일어나요? 별로 안 일어나? 많지.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엄청 옮겨가고 있죠. 그건 많아. 근데 우리가 그 용어를 모르니까 뭐 저걸 뭐라고 하나 보지 관심도 없었던 건데 저런 것을 말하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실제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 봐봐요. 여기 365페이지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딱 거기. 반대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대상 토지가 나와. 어떤 경우에 등록 전환할 수 있냐라는 대상 토지가 4가지가 있는데 기억, 늘 나오잖아요. 이제 기본은 기억번이야. 기억번. 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끊어주고,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끊어주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 개발행위라는 말이 나왔죠. 보통 여러분 개발행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개발행위라 그랬을 때 이게 그 도시개발 사업처럼 대규모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개발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도 물론 그것보다 이게 훨씬 작은 개념인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워. 공법에서 개발행위가 이런 거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놨더라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행위야. 건축행위.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거, 뭐 아파트 계신다 또는 뭐 카페 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건축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개발행위가 되는 거죠. 그 허가를 받았을 때 등록 전환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 알아듣겠죠?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책을 안 보고요. 제가 칠판에서 이걸 설명한 걸로 대신할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중에 15번지가 장이거든. 그럼 이게 공장용지죠.
소유자가 A야. 근데 A가 지금 이 공장지가 너무 좁아요. 좁은데 이쪽은 지금 임야도에, 아까 산이라는 건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쪽에 땅이 넓어. 그 완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을 넓히면 훨씬 효율적으로 땅을 쓸 수 있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공장 용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생각한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걸 하려면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절차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거든.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임야도에 있는 땅을 이렇게 지적도로 이제 옮겨오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단 간단하게 말해보면은, 자, 이 토지 지금 여기 있는 땅, 이 토지가 이렇게 임야도에가 등록이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임야도에서 아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이 6,00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6,000분의 1인 거야. 6,000분의 1일 때 편의상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만하게 그려지는 거지. 필지가 요만하게. 그리고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임야대장에다가 400제곱미터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간다고 해봐요. 이제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러면 지적도 축척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얼마라 그랬어요? 120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200분의 1 축척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축척이 지금 5배가 커지는 거야. 그죠? 6000분의 1이었다가 이게 1200분의 1로 옮기면 5배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배가 커지는데 이게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지만 도면에다 그릴 때는 가로 세로 5배가 커지니까 요만하게 나오는 거야. 그려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측량할 수밖에 없는 게 축척이 바뀌거든. 바뀌기 때문에 새롭게 지적도에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측량을 반드시 해가지고 일로 옮겨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6,000분의 1 이 지적도에서 임야도에서 면적을 계산했고 등록했을 때 그 면적이랑, 자, 여기 1200분의 1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토지대장에다가 면적을 등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등록할 거라고. 그럼 여기다 등록할 때 여기가 400이었으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실제 땅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실제 땅 크기는 안 바뀌었잖아. 그림만 크게 그려놓은 것이지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400이 되는 게 맞지. 실제 땅 크기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축척을 1200분의 1로 키워가지고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차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거든. 해서 이게 오차가 조금밖에 안 생겼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래 면적이 400이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402가 나왔어. 원래 면적이 400이었는데 398이 나왔어. 그러니까 2제곱미터가 많거나 2제곱미터가 적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400분의 2잖아. 400분의 2 오차가 지금. 그럼 400분의 2면은 이거 여러분 400의 1%는 4잖아요. 4. 그러니까 그 절반이니까 0.5%거든 지금 이게. 0.5% 오차가 생겼다. 그럼 0.5%는 오차범위 내라고 합시다. 그냥. 오차범위 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냐? 그럼 물어보지 말고. 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쳐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계산된 면적 402를 여기다 그냥 써. 이걸 될 면적이라. 등록전을 될 면적. 그러니까 등록전을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이 정도 봐줄만 한 것은 그냥 그대로 써버리고 종전의 임야대장은 그냥 40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차가 차이가 많이 났어? 자, 많이 났다. 그랬을 때 의미가 원래 400이었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440이 나와버려요. 또는 360이 나와버려요. 그럼 400분의 지금 오차가 40이 된 거거든. 10%라고. 아무리 넓게 봐줘도 10% 오차로 허용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땅 크기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아니 무슨 10% 오차가 차이 나는 거 우리가 그거 말이 되냐? 그 말은 달리 말해보면 애초에 이 땅은 400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애초에 이 땅은 400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한 걸 정확하게 보고 이게 새로 한 예를 들어 440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400을 아예 고쳐버리는 거야. 400을 440으로 고쳐버리고 이 내용을 일로 옮겨와요. 여기서 쓸 때는 여기다 440이라고 써버리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오차 범위 이내일 때 있잖아요. 조금 차이 날 때
그때는 새로 한 걸로 썼어요? 정전의 걸 썼어요? 새로 한 거. 그럼 오차 하면 초과했어. 차이가 많이 나버려. 그럼 새로 한 걸로 썼어요? 정전의 걸로 썼어요? 설명을 다 듣긴 했는데 결론은 새로 한 걸로 썼습니까? 정전의 걸로 써요? 새로 한 걸로 썼잖아. 새로 한 걸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든 초과든 간에 결국은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쓰는 거예요. 새로 할 거. 근데 차이가 뭐냐?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차이가 났잖아. 그럼 401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그럴 때 이 임야 대장의 면적은 400이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안 고치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440으로 고쳐버려. 고쳐버리고 그 면적을 여기다 440이라고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든 초과든 새로운 걸로 하긴 하되 종전의 임야 대장을 고치냐 놔주냐 그 차이거든. 그럼 이거 왜 고쳐놓느냐? 이거 용구보존이에요. 이게 자 다시 거기서 연결시켜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 이게 그럼 땅이 한 필지잖아 지금. 한 필지 토지인데 지적도도 있고 임야도도 있다 그러면 안 돼. 한 필지 토지인데 토지 대장도 있고 임야 대장도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지가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옮겨오게 되면 이것을 다 말소시켜야 되거든. 말소를 시켜야 돼. 근데 저거 말소시킬 것을 굳이 왜 고쳤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고치냐? 어차피 이거 말소를 해놔도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폐기시켜버리지 않는다고. 그럼 보존되려면은 일치가 된 상태로 보존이 돼야지 불일치한 상태로 보존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종전의 면적을 직권으로 고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등록하고 말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차범위 내든 초과든 결국은 새로 한 걸로 갑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될 면적이라고 그래. 될 면적. 그럼 차이점이 뭐냐? 오차범위 내일 때는 종전의 임야 대장을 그대로 냅둬. 근데 초과일 때는 임야 대장,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을 해. 이제 그게 차이예요. 그럼 어차피 이거 다 말소되는데 그 말소시킨 거 왜 정정하냐? 라고 했을 때 그거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오케이.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이 면적, 등록 전환했을 때 면적이 관한 내용이고 그럼 지번은 어떻게 될까? 자, 아까 지금 여기서 이 토지가 이게 이쪽으로 옮겨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지번 붙여줘야지. 그렇잖아요? 원래 이쪽 땅에는 임야도에 있었으니까 산 몇 번지라고 붙어 있었을 거고 산 몇 번지. 근데 이쪽으로 인접 옮겨온다. 그럼 여기는 몇 번지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인접 토지가 지금 15번지니까 15번지에 이어가지고 부번으로 붙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15에 다시 하지 말고 의 하라 그랬잖아. 15에 을, 15에 1 이렇게. 그럼 만약 이 필지의 지번이 15에 4번 여기가 15에 4번지다. 그럼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여기는 몇 번이 되겠어요? 15에 5번.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이거든. 본번의 부번. 이게 본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번 이어가지고 부번 써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번 붙이는 게 인접토지 본번에다가 부번 붙이는 게 어떤 게 이렇게 붙였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붙였냐고. 어떤 경우에. 오늘 신규 등록이었었지. 그래서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48페이지가 봐요. 34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3번 토지 등에 따른 지번의 부여 방법이라는 말이 있어. 있나요? 거기 1번을 봐보니까 1번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설명할 때 제가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언급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등록 전환이라는 말을 언급해봐야 여러분 그 개념 설명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했을 때 그 지번 부여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 전환이 지번을 붙인다 그런 말이지. 알아듣겠죠? 등록 전환 뜻이 뭐라고요? 등록을 전환하는 거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 그걸 등록 전환이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야대장 임야도라 하지만 어차피 임야도라고 말해주면 당연히 임야대장에 등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이러면 사실 말이 다 되는 거지. 그 반대 경우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등록자랑까지 발휘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은 어떻게 좀 쉬웠다 할까요? 책이 안 써졌는데 여러분 지번 변경이라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번 변경. 그러니까 책에는 안 나와. 지번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지번이 예를 들어서 내 지번이 444의 4번지야. 사자가 4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아파. 이상해, 아파. 그래서 내가 구청 가가지고 내 지번이 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집 지번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나 지번 좀 바꿔줘요. 이런 게 지번 변경이냐? 이거 아니야. 이 지번을 바꿔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번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계속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번 배열이 막 불규칙하게 돼버려. 섞여버린다고. 지번 배열이 막 섞여버리게 되면은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지번 싹 다 밀어버려. 초기화시켜버리는 거야. 지번을 그냥 다 밀어버려. 그 해당 지역에서 지번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밀어버리고 지번을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번 변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한 필지를 땅 주인이 원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은 소관청이 관리의 불편함 때문에 이것을 아예 다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밀어버린 다음에 초기화시켜버리는 거. 이것을 지번 변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설명해 드리거든. 하는데 그 설명을 안 들어요. 학생들이. 안 듣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지번을 변경하기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못 풀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금 책에는 안 나와요. 안 써놨어 아직까지는. 나중에 우리 기본서에 나올 때 설명할 겁니다. 조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축척 변경 들어갈 텐데 쉬었다 할 거예요? 축척 변경 쉬지 마요. 여러분들 오늘 집중도가 다른 날보다 이제 이틀째인데 되게 좋아졌어요 오늘은.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는 게 있어. 요거 설명할 텐데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여기는 올해 여기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출제한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한 테마에서 3문제를 냈다고. 자, 쉬었다가 마저 설명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